정석이 수업 들어오라 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방송이 안 되나? 아무튼 봅시다. 330번.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래요. APQ가. APQ가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한번 해볼까? X, Y.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5에 이거 곱하기 이거에 사인 60도죠. 사인 60도.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인가? 그래서 2, 2, 4 이렇게 돼서 5 곱하기 5인가요? 5 루트 3. 그렇죠? 5 루트 3. 삼각형 ABC의 넓이가 5 루트 3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PQ의 넓이는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 XY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3 XY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5 루트 3이래요. 루트 3은 없애주고요. XY는 20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XY는 20이다 라는 관계식까지 끄집어 올 수 있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이요. 그럼 이때 두 번째 선분 PQ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PQ를 구하기 위해서 PQ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제이 법칙을 통해서 PQ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PQ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60이고, 코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되는 거고요. xy는 20이고요. 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여기 xy가 20이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잖아요. PQ의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까? 이게 산술기하네요. 산술기. 그럼 이거는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게 2루트 x제곱 y제곱이죠. 그럼 이게 뭐야? xy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얘가 xy니까 xy가 20이니까 40 이상이에요. 이거의 최소값은 40이에요. 40. 그럼 이거의 최소일 때 얘도 최소겠죠? 따라서 여기가 40이면 40에서 20 빼면 20이니까 PQ 제곱의 최소값이 40이니까 PQ의 최소값은 얼마야? 루트 20이네요. 루트 20. 2루트 5네요. 2루트 5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시키는 대로 그냥 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바는 요 xy 값을 구하고 넓이가 2분의 1이다. APQ 넓이가 삼각형 ABC의 2분의 1이다. 이걸 통해서 xy는 20이에요 라는 애를 끄집어낼 수 있었어. 그리고 나서 P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Q는 삼각형 APQ에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통해서 PQ 제곱을 구할 수 있었고, PQ 제곱이 최소일 때 PQ도 최소겠죠.
근데 PQ 제곱을 구했더니 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 20이야. 마이너스 20. 그럼 얘는 고정이야. 고정값.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겠죠?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본 거야. 그럼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산술기하에 의해서 최소값이 40이래요. 40. 그럼 이거 x제곱 y제곱이 x제곱 y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 최소니까 얘 최소값을 넣었더니 40에서 20 빼서 20 된 거고요. PQ 제곱이 20이니까 PQ의 최소값은 루트 20이다. 이렇게 됐던 거다. 되겠죠? 되면 좋겠고요. 야, 넘어가서 우리 수열로 가봅시다. 수열. 삼각함수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삼각함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답이 없어요? 얘는 왜 안 들어오지? '어디에 틀렸나요? 삼각형 ABC 넓이 얼마야? (2분의 1) xy에 사인 60. xy는 20인데 여기는 왜 xy가 10이지? 말려줬어야죠. 왜 안 말려줬어? 삼각형 APQ의 넓이는 이건데 APQ의 넓이가 5루트 3이 아니죠. 삼각형 ABC의 넓이가 5루트 3이잖아. 얘는 뭔데? 저거의 반. 그럼 얼마여야 돼? 2분의 5루트 3이네요. 2분의 5루트 3. 그러니 이거 APQ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반이니까 2분의 5루트 3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2로 나누니까 XY는 얼마예요? 10이네요. XY는 10. XY는 10이래요. XY는 10. XY는 10. XY는 10. 여기 20. 20. 그럼 얼마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20이야. 여기다 20이 넣으니까 20에서 10 빼니까 10이죠? 그럼 PQ 얘는 루트 10이네요. 루트 10. 루트 PQ의 최소값. 그러면 있나요? 그러면 있네요. 그렇죠? 풀이가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계산이 좀 틀렸네요. 조심하고요. 수열을 갈 건데요. 수열은 뭐 어렵지 않죠. 거기에 있는 공식들 니네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공식들 니네가 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등차 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살짝 체크하고 갑시다. 일반항은 얼마예요? 초항 플러스 n-1 d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럼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죠?
요것도 살짝 보는데, 요것도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얘를 딱 전개하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an이 4n-3이다 라고 주어지면 나는 고민하지 않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 공차가 4예요. n 앞에 있는 얘가 공차예요 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n에 관한 1차식. 그러네. 등차 수열의 합. n에 관한 수열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졌어. 걔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 다음에 SN이 주어져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끝항.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그 n항이 이거잖아. 그러니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끝항이에요. 근데 요거를 펼쳐주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것도 기억하고 있고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한번 펼쳐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펼쳐볼게. 얘를 펼치면 어떻게 돼? 여기가 dn이고요. 거기다 n을 곱하니까 2분의 d n제곱 이렇게 돼요. 2분의 d n제곱.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보면요. 여기는 2a1 마이너스 d에 2분의 2a1 마이너스 d에 n을 곱해서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더니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어쩌고저쩌고 n 이렇게 되더라. 그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적인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어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어. 등차 수열의 합에는. 그래? 그럼 여기서 내가 봐봐. 여기서 문제에서 SN이 AN제곱 플러스 BN일 때 문제가 A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하고 비교하는 거야.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래 안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이네. SN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럼 뭐야?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이니까 따라서 2분의 d는 뭐와 같아? a와 같죠? 따라서 d는 얼마야? 2a네 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SN이 예를 들어서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일 때 이렇게 주어지면 공차는 얼마야? 공차는 얼마? 공차는 이거의 몇 배? d는 얼마? d는 2a래요. 그럼 공차가 얼마야? 4예요 라고 바로 해야 된다고. 바로. 알겠니?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 공식들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일 때 이렇게 주어지면 공차는 4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초항은요? 초항은 S1하고 같죠? 초항은 S1하고 같아요. 그래서 초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하면 돼. 되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세 번째로 수열의 합과 등차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인데 원칙적인 모습은 이런 거예요. SN이 AN제곱 플러스 BN일 때 AN은 사실 SN 마이너스 SM-1이에요. 야,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누구만 남어? N항만 남죠. 그래? 그래서 모든 수열에서, 이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뭐 여러 가지 수열, 기타 수열에서도 SN이 주어지면 AN은 SN에서 SM-1을 빼면 돼. 이렇게 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 1을 넣으면 얘는 뭐가 돼? 1을 넣으면 S0이지. 근데 수열은 1항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0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초항은 따로 구해줘야 돼요. 초항은 S1하고 같으니까 1항까지 합이 1항이죠 뭐.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특별히 등차 수열의 합인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왜 SN이 AN 제곱 플러스 BN일 때 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내가 전개해 봤더니 생긴 게 이렇게 생겼더란 말이야. 생긴 게.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본 거야. 2분의 dn 제곱인데 공식에 의하면. 따라서 공차는 얼마야? 공차는 얼마라고? 2a라고 내가 바로 읽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SN이 주어지면 공차는 2a네. 그리고 초항은 여기다 S1이지. S1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열은 사실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만 알면 일반항은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 거란 말이죠.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 거예요. 되게 기계적으로. 근데 여기에 좀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일 때 얘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얘는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 아니야. SN이 정상적인 등차 수열에 하면은 이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발생할 수 없어. 공식에 보니까 전개했더니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 상수항이 있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 2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얘는. 근데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얘도 AN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 SM-SM-1이래요. SM-SM-1을 하면 AN이 구해지겠죠. 그런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SN이 이거고요. SM-1은 A의 n-1의 제곱 B의 n-1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 C가 없어지죠. C가 없어져요. 여기서 니네가 뭘 알아야 되냐면 C가 없어지는데 얘도 봐봐. 얘도 원칙적인 모습으로 가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게. 이 경우 때 AN은요 여기서 이걸 뺀대요. 근데 여기서도요 SN에서 SM-을 빼면 여기서 C는 없어지고 어차피 여기서 여길 빼는 거야. 얘하고 어떻니? 얘하고 어때요?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얘와 얘 뭐가 같아? 뭐가 같다고? 일반항이 같다고. 얘와 얘가 뭐가 같다고요? 일반항이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반항이 같네요. 아, 그래? 일반항이 같으면 그럼 얘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니? 일반항 어떻게 구해? 얘하고 똑같이 구하는 거야. 일반항 얘하고 똑같이 구해. 어떻게? 초항은 D는 얼마야? 얘가 없다 생각하고 2A 맞아요? 초항은 얼마? A 더하기 B 맞아요? 초항은 이거야. 초항은 S1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하고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가 주어져도 나는 상수항 없다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얘는 이 수열은 몇 항부터? 2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구한 A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요. 이 경우는. A1은 뭘로? S1으로. S1이 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SN이 이렇게 주어져도 AN 구해야지 라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A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니? 초항 여기까지만 봐야 돼. 여기까지만. 이거 없다 생각해야 돼.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일반항은요 초항 마이너스 1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3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한 일반항은 2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에요. 2항부터 성립하는. 그래서 이 수열의 진짜 초항은 여기서 구한 초항은 이 수열의 초항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구했던 초항이에요. 여기서의 초항은 이거 빼고 초항을 구한 거잖아. 근데 원래 수열의 진짜 수열 이 수열의 진짜 초항은 여기다가 1항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거고요. 그때 초항은 얼마다? 2예요 라고 답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등차 수열의 합에서 니네가 잘 기억해둬야 될 게 저 AN제곱 플러스 BN 정상적인 수열인 경우나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경우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일반항은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구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구하면 돼. 알겠니? 다만 다른 게 뭐야?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거다 보니까 초항이 생긴 게 다른 거야. 그래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수열의 성질인데 뭐 수열의 성질 중에 이것저것 다 있지만 이런 거예요. A1부터 AN 플러스 1 A2N 플러스 1 A3N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죠. 이런 수열의 합이 있대요.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수열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이걸 내가 n개씩 묶었어요. n개씩 묶었어. n개씩 묶고 이거를 선생님이 A1, A2, A3라고 한다면 얘가 등차이면 저 묶은
라지 AN도 등차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 쭉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n개씩 묶어도 그 묶은 애들끼리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만약에 수열 AN이 등비야. 수열 AN이 등비면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 등비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n개씩 묶었어. 그럼 n개씩 묶은 애들끼리는 무슨 수열이야? 얘도 등비다. 알겠니? 등차 수열의 합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n개씩 묶으면 걔네들 사이에는 그 묶음 사이에는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고 등비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거를 n개씩 묶으면 걔네들 사이에는 무슨 수열이 이루어져? 등비 수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전에 자주 사용될 내용들이에요. 알겠니? 알고 가야 되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R의 n-1승 그죠? 등비 수열의 합 다 알아야죠. 1-r분의 등비 수열의 합 1-r분의 초항의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n항까지 합이. 근데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요. 보통 이걸 아래 위로 -1을 곱해줘서 r-1분의 a1의 r의 n승 -1 이렇게 하는데 얘네 둘이 같은 거다. 그쵸? 등비 수열의 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 봅시다. 등차 등비.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과 관련해서는 등비 수열의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원리 합계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리 합계가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내신에는 은근슬쩍 낼 수도 있죠. 내신에는 은근슬쩍 낼 수도 있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극한. 도형이 있는데요. 도형. 그것도 보도록 할게. 도형이 주어지면 이런 거야. 도형이 나오면, 수열에서 도형이 나오면 95%가 등비 수열이에요. 도형이 나오면. 왜냐면 뭐 이렇게 주어지면 야 이게 이삼각형 다 뭐예요? 닮음이죠? 닮음. 그럼 닮음은 뭘 가져? 닮음 B를 갖지. 그럼 얘가 B가 수열을 이루니까 무슨 수열이 되겠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닮음인 도형이 쭉 주어졌어? 그럼 뭐라고? 등비 수열이 되는 거라고. 등비 수열. 근데 왜 95%야? 100%가 아니고? 등비 수열인데 이것도 등비 수열인데 이거를 간격을 일정하게 쪼개는 거야. 요 간격을 일정하게 쪼개면 이 길이 L1, L2, L3 이렇게 됐을 때 이 LN 얘 등차예요. 간격이 일정하면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뤄요. 등차 수열을. 이게 1대1대1대1 이 길이비가 1대1대1대1 이렇게 돼버리면 등차 수열이 돼요. 넓이도 요 넓이 요 한 칸에 한 칸에 넓이들 있죠? 넓이들도 무슨 수열을 이루어? 저걸 SN이라고 한다면 넓이도 뭐?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 뭐하면? 그림 문제에서 뭐하면? 간격이 일정하면 주어지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나머지는 다 등비요. 알겠니?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 그림을 딱 봤는데 이 수열이 등차인지 등비인지만 알면 그 문제 무조건 맞춘 거야. 고민하지도 않을 거니까. 야, 가봅시다. (339요) 이런 건 뭐 굳이 선생님이 안 해줘도 그죠? 37, 34, 31, 28,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초항은 37. 간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돼? 초항 37 마이너스 n-1에 D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럼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3n 이렇게 하면 플러스 4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60, n은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고민하지 않아도 니네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341번 가봅시다. 수열이 나오면 수열의 모든 수열의 항은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수열의 항은 일반항으로 표시하며 규칙이 보인다. 어차피 이게 수열이라는 게 수를 나열한 거거든. 근데 수를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나열한 게 수열인 거야. 그럼 규칙이 보이겠죠? 수를 나열해 놓으면요 규칙이 보여요. A6이 21이고요. A3 대 A12가 3대 1이요. 그럼 AN이 0보다 작대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봐. 내가 이걸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얼마요? 4항이고 12항의 3배는 A3과 같고요. 이런 게 나오면 뭘로 고쳐? 일반항으로 고치는 거야. 12가 뭔데? 초항 플러스 11D. 얘는 뭔데? 초항 플러스 2D. 돼요? 될까? 끝난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A1이 넘어가면 2A1은 2A1 플러스 얘도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 9D가 0이다 이렇게 된 거다. 두 번째 여기 주어졌어요. 6항은 21이에요. A1 더하기 5D는 21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쓸 수 있었던 건 물론 문제에서 수열 AN이 등차예요. 뭐 이런 말이 써 있었겠죠. 등차 수열 AN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연립하면 되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요? 얘를 2배 하면 2A1 플러스 10D는 42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대로 쓰면 2A1 플러스 9D는 0이다. 변변 빼주니까 D는 42다. 어우, D가 엄청 크네요. D가 4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응? 뭐라고? 어디 잘못했나 봐요. 어디? 여기? (33D) 그러네요. 여기가 33D에서 2D를 뺀 거죠? 그럼 얼마야? 31D네요. 31D. 그러죠? 고마워. 어쩐지 답이 이상하더라. 그럼 여기에 31D래요.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1D는 42고요.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요. D는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A1은 얼마죠? 넘어가면 31이네요. 이때 얼마 구하래요? 문제가 뭐야? 처음으로. 그럼 내가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31 플러스 n-1 D잖아요.
그러면 3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3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언제 0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0보다 작냐? 그러니 얘네들 얼마 넣어야 돼요? 15 넣어도 안 되고 16 넣어도 안 되고 17 넣어야 빚어서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얘는 얼마? 17이다. 될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중요하죠. 야, 342번.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된다. 되게 쉽게 풀어야 되는데. 야, 4항과 9항이 절대값이 같아요. 부호가 반대야. 6항은 마이너스 1이래요. 쫄지 마. 수열에 이게 주어지면 무조건 뭘로 고쳐? 일반항 모습으로 표현해야 돼. 일반항 모습으로. 그럼 얘는 뭐 되니? 초항 플러스 3D 초항 플러스 8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방정식에서 양쪽이 좌변 우변 통째로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되면 돼? 그냥 벗겨주면서 A1 플러스 3D는 플러스 마이너스 A1 플러스 8D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1 플러스 3D가 A1 플러스 8D고 없어지니까 D가 얼마야? 넘어가면 5D가 0이니까 D가 얼마? D가 0이네요. D가 0이에요. 그래요? D가 0이고요. 그럼 봐봐. D가 0이면 어떻게 돼? D가 0이면 A4도 초항이고 A9도 초항이죠. 그럼 A4와 A9가 부호가 어때? 같죠? 둘이 같잖아. 얘도 A1이고 얘도 A1이잖아. A4도 A1이고 A9도 A1이잖아. 모든 항이 같은 수열인 거잖아. A1으로. 그럼 부호가 같잖아.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은 같고 뭐라 그랬어요? 부호는 반대라 그랬잖아. 그럼 이건 되니 안 되니? D가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A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8D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면 2A1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1D예요. 그래서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1D예요. 그러니 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야? A1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1이에요. A1 플러스 5D는 마이너스 1이에요. 될까? 그럼 둘이 연립해주면 되죠. 여기 넣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1D 플러스 2분의 10D 이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D는 얼마야? D는 2죠. D가 2니까 초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니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끝이에요? 끝이네요.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하래요.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n-1의 d 그래서 2n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안 어려운 거야. 야, 수열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로 고치라고? 일반항으로 나타내라고. 모든 수열은, 모든 항은 일반항으로 표현한다. 알겠니? 이건 등차든 등비든 마찬가지예요.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보여요. 야, 344번 또 볼까요? 344. 10. x5-2x 4x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네들로 뭘 이룬다고? 등차. 문자에서 수열의 종류를 가르쳐줬어. 수열의 종류를 가르쳐주면
항상 중항을 이용할 거예요. 뭘 이용할 거라고? 중항.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등차 중항은 뭐지? 등차 중항? 가운데 항 말이야. 중항. 등차 중항은 뭐예요? 가운데 항의 2배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수열이 3개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등차 수열이 3항이 주어지면 가운데 항의 2배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게 등차 중항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중항을 구하면 되잖아. 가운데 항을 구하면 2분의 이거와 같다. 그죠? 그래서 산술 평균하고 똑같아요. 등차 중항하고 산술 평균하고. 등비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항의 제곱은 나머지 두 항의 곱과 같아요. 이게 등비 중항이죠. 수열의 종류가 주어져 있어. 생뚱맞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그럼 나는 중항으로 관계식을 세운다. 끝.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아, 가운데 항. 너 가운데 항이니 너의 2배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라고 된 거고 이 2차 방정식 풀으라는 거잖아. 그러니? 맞아요? 맞죠? 전개하니까 양배 2로 나눠줄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5 플러스 2x고 넘어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졌을 수 있어요. 없네요.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문제가 모든 실수 x값의 합이죠? 그럼 이거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이게 더하면 4인데 구할 필요 없이 2차 방정식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군의 합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답을 냈으면 되죠.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래요. 야, 왜 갑자기 짝수를 풀고 있었죠? 어느 순간 짝수를 풀고 있었네? 거기 패스했군요. 3, 4, 3. 풀어보세요. 알겠지? 아, 선생님, 이거 풀고, 이거 풀고 한 문제 건너 뛰어갖고, 이렇게, 그죠? 얘를 풀었네요. 야, 됐고요. 됐고. 3, 4, 5도 한번 풀어볼까요? 원래 우리 홀수 풀어야 되는데. 3, 4, 3은 해보세요. 야, 3분의 8, A, B, C, 3분의 16, 등차. 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쫄지 말고. 봐봐. 수열 막 주고 등차 수열이래. 그럼 중항을 이용할 거야. 중항을. 그럼 등차 수열 봐봐. 내가 5개가 주어지는데 요렇게 3개만 떼어낼게. 야, 요렇게 3개도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죠. 왜? 여기하고 여기의 차는 2D고요. 여기에서 여기의 차도 2D예요. 한 칸은 D인데, 그죠? 공차가 D인데 이러면 공차가 2D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이야. 얘네들 이 3개도. 그러면 등차니까 중항을 이용하니까 가운데 거 2배 2B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3분의 얼마? 24. 따라서 8이고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3분의 8 A 4도 등차 수열이잖아. 왜 똑같아? 가운데 항의 2배는 2A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3분의 8이고 얘는 3분의 12, 3분의 20. 2로 나누면 A는 3분의 10. 되죠? B가 4인데 4와 C와 3분의 16도 등차 수열이잖아. 너도 가운데 항의 2배는 나머지 두 항의 합과 같다. 얘는 3분의 12, 3분의 28. 2로 나누니까 C는 3분의 14. 돼요? 그래서 A, B, C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될까요?
3, 4, 7 한번 볼까요? 3, 4, 7 3, 4, 7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항을 줬어. 그럼 세 항을 주면 일반적으로는 x-t, x, x 플러스 t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세 항을 주면. 네 항을 주면 어떻게 해요? 네 항을 주면. 네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x-2d, x-3d죠. x-t, x 플러스 t, x 플러스 3t. 공차가 얼마? 공차가 2d인. 공차가 2d가 되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게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하다. 알겠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잡고 싶은데요. 자기 마음인데 이러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항 이렇게 잡고요. 네 항 이렇게 잡고 다섯 항 그러면 x-2d, x-t, x, x 플러스 t, x 플러스 2d 이렇게 잡으면 좋죠. 실전에서 이렇게 잡으면 계산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얘도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세 개가 등차예요. 근데 직각삼각형이라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항을 쓰고 얘가 제일 길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이런 식이 하나 성립하겠죠. 그러니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d 플러스 d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d 플러스 d제곱 플러스 x제곱이고요. x제곱 d제곱이 날라가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d가 0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돼요? 물론 x를 묶으면 x 마이너스 4d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는 0 또는 4d인데 x가 길이잖아. x가 길이니까 x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x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4d다 라고 내가 하나 구할 수 있죠. 가조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d가 빗변인데 제일 긴 건데 얘가 25래요. 땡큐. 그럼 x가 4d라며. 그럼 x에다가 4d를 넣으니까 얼마야? 5d가 25고 d는 5네요. 선생님 d가 5네요. 그럼 x는요? d가 5니까 4, 5, 20. 그럼 세 변의 길이는 얼마야? 20에서 5 뺐으니까 15, 20, 25.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는 15, 20, 25인 직각삼각형이었네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야,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25인 거죠? 여기가 15고 여기가 20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2로 나눈 거죠. 2로 나누니까 10이고 150이네요. 넓이는 15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될까? 선생님이 좀 빠르게 풀었는데요. 이 수열은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안 어려워. 되게 안 어려운데요. 근데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연습 많이 해야겠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수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더 빨리 갈 거고요. 쭉쭉쭉쭉 갈 거예요. 뒤쪽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안 어렵다. 알겠죠? 막상 보면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알고요. 일단은 여기 87페이지까지 했으니까 348번은 혹시나 해보고 모르면 또 질문하고요. 알겠지? 수고했어요.